안녕하십니까. 사리스마의 농사직설, 농사에 대한 이런저런 썰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초제에 대한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제초제를 몇 가지 갖다 놨어요. 이런 제초제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초제를 분류를 할 줄 안다면 이 제초제를 활용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제초제를 분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선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초제 분류에 대한 간단한 자료입니다. 제초제를 분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택성 여부에 대한 걸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 그 대상 잡초에 어떤 풀들을 죽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처리 시기, 언제 처리를 하고 언제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초제가 분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 부위에 따른 어떤 그런 것로도 제초제를 분류를 합니다. 지금 이 제초제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는 이 선택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놓인 이 제초제들 보면 색깔이 다르죠. 뚜껑의 색깔이 요건 빨간색을 띠고 있고요. 요거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선택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겁니다. 일단 그 선택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선택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초종에만, 특정한 풀만 죽는 거예요. 특정한 풀만. 다 죽는 게 아니고, 약을 딱 치면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안 죽어요. 근데 이제 이 비선택성 제초제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멸 식물 제초제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초종에 관계없이 다 죽어요. 효과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택성이 있는 제초제는 약을 딱 치면 선택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안 죽는 풀이 생기겠죠, 분명히. 근데 이 비선택성을 치면은 다 죽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거나 뭐 이럴 때는 살아남는 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뭐 선택성에 의해서 살아남았다기보다는, 그것도 일종의 선택성이긴 합니다만, 약이 효과가 좀 저하돼서 그렇게 살아남는 거지. 어쨌든 비선택성 제초제를 치게 되면 대부분의 풀은 죽게 돼요. 요거를 또 이 선택성 안에서 어떤 선택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뭐 생태적인, 공간적인, 생리적인, 생화학적인 이런 데 대한 분류가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은요 다 알려고 하면 이제 그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중에 공간적인 제약 선택성 같은 경우, 공간적 선택성은 예를 들어 이런 대상지에 여기는 약을 치고 여기는 안 치고, 그럼 친 데만 죽겠죠. 안 친 데는 안 죽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마당에 나무가 있어요. 그 주위에는 안 치고 요 밖에만 치는 거예요. 그 공간적으로 내가 사용을 한 데는 죽을 거고 사용을 안 한 데는 안 죽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공간적인 선택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선택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이 외에 이제 생태적인, 생리적인, 생화학적인 이런 선택성들이 어떤 선택성이냐면, 이걸 그냥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깊이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있고요. 코끼리가 있다고 칩시다. 코끼리가 막 큰 코끼리가 있어요. 날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 코가 이렇게 있을 거죠. 꼬리도 있고, 그죠. 근데 이 코끼리는 보통 무거운 애들은 톤 단위로 나가거든요. 근데 사람은 많아봐야 뭐 100몇십 킬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을 마취시킬 만큼의 마취제를 딱 총으로 쐈을 때 사람이 맞으면 마취가 되는데, 그 정도 양을 코끼리한테 딱 쐈을 때 코끼리가 마취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리적 어떤 뭐 그런 것들이 관여를 해서 이 약이 제대로 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풀들은 죽는데 어떤 풀들은 그런 생리적, 생태적 특성 때문에, 생화학적 특성 때문에 안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성이 발휘되는 제초제를 선택성 제초제, 그게 없이 다 죽는 약들을 이제 비선택성 제초제라고 하고, 이 비선택성 제초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근삼이죠, 근삼이. 그리고 이제 바스타라는 약도 있습니다. 바스타.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아민염이고, 요거는 바스타는 글리포시네이트 아모늄.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작용 기작이 H09고요. H10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거는 생장점으로 이행을 해서, 작용점으로 이행을 해서 뿌리가 완전히 고사가 되고요. 요거는 이행을 하긴 하나 지상부 이행형입니다. 그래서 지하부 뿌리를 죽이진 않아요. 바스타는 보통 이 번면 절개지 아니면 밭두렁, 논두렁 이런 데 경사가 많은 곳에 이런 약을 치게 되면 풀은 다시 빨리 날지 모르지만 뿌리가 안 죽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질 않아요, 절개지가.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이나 이런 걸 많이 치고, 그리고 이제 작물 사이에 헛골에 칠 때, 팥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두둑이 있을 거고, 헛골에 있는 풀을 죽일 때 이런 바스타를 많이 씁니다. 바스타는 뿌리까지는 안 죽거든요.
비교적 근사미보다는 작물에 이렇게 비산이 됐을 때 안정성이 좀 더 높아서 파스타는 그런 데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성, 비선택성만 좀 구분할 줄 알아도 우리가 약을 활용할 때 굉장히 그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풀 다 죽여야 될 때는 어쨌든 빨간 뚜껑을 쓰시는 거고, 그리고 빨간 뚜껑을 쓰시되 빨간 뚜껑도 이행하는 형태에 따라서 뿌리까지 다 죽는 게 있고 뿌리까지 안 죽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상부만 말려 죽이고 싶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글리포시네이트, 암모늄, 바스타 이런 계통의 약을 치시면 되겠고요. 그중에 이런 확타도 그런 약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천천히 죽어도 되니까 완전히 뿌리까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근사미를 치시면 되겠죠. 작용점까지 이행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뿌리까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요즘은 그 글리포세이트 포타슘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성이 좋게 약이 잘 듣게끔 나오는, 그리고 안전하게 나오는 약이 있습니다. 맥스로드라는 약이고요. 그래서 이런 비선택성 제초제는 치면은 모든 대상 초종이 다 죽어요. 요거는 치면 어떤 대상 초종은 죽고 어떤 건 안 죽어요. 그래서 선택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뉩니다. 뚜껑 보시면 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류법을 하나 더 보시면요. 자, 대상 잡초에 대해서 어떤 잡초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잡초냐에 따라서 그런 형태의 풀만 골라서 죽이는 게 있겠죠. 이제 선택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초제를 분류할 때 선택성이 있는 제초제 중에서도 그 잎이 넓은 광엽 식물들, 예를 들면 쑥이나 망초대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잎이 넓은 애들만 골라서 죽이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나 발행이 강아지풀, 억새, 갈대같이 화분가만 죽이는 그런 약이 또 따로 있어요. 화분가를 외떡잎 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약들은 이제 선택성이 있는 거겠죠. 선택성 제초제겠죠. 요걸 약을 딱 뿌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반벨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반벨. 잔디에 많이 치죠. 이걸 딱 치면 이 잔디는 물론 안 죽고, 잔디밭 말고 예를 들어서는 뭐 나대지가 있다고 했을 때 막 풀이 엄청 뭐가 많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뾰족한 풀도 있고 잎이 넓은 풀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벨을 딱 뿌리게 되면 반벨은 잎이 넓은 애들만 죽여요. 얘하고 얘만 딱 죽입니다. 얘들은 안 죽어요. 선택성이 있고 또 요로만 이렇게 광역만 잡아서 죽이는 그런 제초제가 반벨이나 MCPP, 뉴갈론, 하늘나래 같은 그런 약들이 있고요. 또 뾰족한 풀만 골라서 죽이는 약이 있어요. 뉴원사이드라는 약도 있고, 뭐 메드시라는 약도 있고, 그거 같은 건데 프레픽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뿌리게 되면 또 얘들만 죽어요. 뾰족한 풀만. 이렇게 풀이 막 있는데 뾰족한 풀들이 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잎이 동글동글한 풀들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 메드시라는 약을 치면은 살포를 하게 되면 얘는 다 죽어요. 그리고 잎이 넓은 애들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광엽을 죽이는 제초제가 있고 화분가를 죽이는 제초제가 있다. 이렇게 대상 잡초에 따른 분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풀이 나기 전에 풀을 못 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토양에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 땅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미리 단면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거 단면. 이게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발화전에 뿌리는 제초제를 토양 표면에다가 쫙 뿌려놔요. 코팅하듯이 딱 뿌려놓으면 풀씨가 날라오잖아요. 날라와서 딱 떨어지면, 원래 풀씨가 이제 그 발화 접근이 되면 유근이라고 해서 어린 뿌리가 나오죠. 이 뿌리가 나오면서 여기 딱 닿는 순간, 처리층에 닿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던 메토 종자도 유근이 나와서 자라다가 유아가 다시 나와서 이제 위로 뚫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뚫고 올라오다가 여기 닿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풀이 못 나게끔 풀이 나기 전에 처리하는 제초제가 발화전 처리제. 그다음에 이제 흔히 경엽에 뿌리는 제초제라고 하는데, 근사미 같이 풀이 막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컸을 때 직접 이 풀에다가 뿌려가지고 이 풀을 말려 죽이는, 그게 이제 발화 후 제초제, 생육기 제초제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제초제가 분류가 된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처리 부위에 따른 어떤 분류는 사실 이 앞에 이 처리 시기에 따른 분류하고 비슷해요. 토양 처리형 제초제, 경업 처리형 제초제. 그러니까 굳이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처리 부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땅에 뿌리는 제초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잎에다 뿌리는 제초제가 있겠죠. 근데 결국 이거는 부위에 따라서 분류는 했지만 사실상 그 앞에 있는 이 처리 시기에 대한 어떤 분류하고 같은 거예요. 시기에 따라 아니면 부위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한 것뿐이고, 요런 방법들로 제초제가 분류가 되는데, 자, 요렇게 보면 듣고 나면 또 헷갈리죠. 요 중에 제일 중요한 분류의 기준은 선택성이라고 했는데, 자, 요걸 이제 제초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초제가 아까 선택성 여부에 따른 그 분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은 다 선택성이 없어요. 비선택성, 식물 전멸 다 죽여버리는 제초제는 무조건 빨간 뚜껑.
그다음에 뚜껑이 노란색 약이 있는데 이것도 제초제인데 이건 뭐 하는 걸까 하면 이건 어쨌든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안 죽어요. 그 안에서 또 분류가 됩니다. 광협 잡초만 죽이든지 화분가만 죽이든지 어쨌든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비농경지라든지 나무 밑에 이런데 모든 풀들을 다 죽여야 될 때는 이런 약을 쳐야 되겠죠. 이런 약을 만약에 치면 죽긴 죽습니다. 죽는데 어떤 풀은 죽고 어떤 풀은 하나도 안 죽고 멀쩡하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뚜껑 색깔 분류만 알아도 선택성 비선택성만 알아도 제초제를 칠 때 어떤 효율적인 면이 굉장히 좀 극대화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분류가 뭐 대상 잡초에 따른 분류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이 비선택성 제초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비선택성이라고 하더라도 식물의 뿌리까지 다 죽이느냐 아니면 땅 밑에까지는 안 죽이고 땅 위에 지상부 줄기까지만 말려 죽이느냐, 이렇게 또 분류가 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약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경사지나 절개지, 논두렁, 밭두렁 경사가 심한 데는 아까 이런 확타, 블루티아셋메틸이라는 성분 이거하고 그다음에 글리포시네이트 암모늄, 바스타라는 약이에요. 바스타가 굉장히 효과가 빠른 대신 뿌리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성분을 섞어서 좀 굉장히 빠르게, 이 이름도 확타인데 확타가 확 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죽어서 확타라고 해요. 다음에 이제 작용점까지 천천히 이행이 돼서 뿌리까지 다 죽여버리는, 땅 밑에까지 죽여버리는 이름이 근삼이죠. 뿌리근 죽을사. 그래서 이 약이 엄청 독하고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독성이 심한 약은 아닙니다. 보통 독성의 약이고 요거는 뿌리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뿌리까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죽이는 데 활용을 하죠.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거는 근삼이에다가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아민염에다가 인다지플람이라는 발화 억제 제초제를 섞어놨어요. 이제 발화 억제 제초제가 이제 들어있는 비선택성 제초제죠. 그러면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들은 죽었지만 다시 풀씨가 날아오면 나요, 풀이. 그리고 뿌리가 안 죽으면 다시 뿌리에서 잎이 날 수 있어요, 줄기가. 근데 이거는 뿌리게 되면 죽이기도 하지만 발화도 억제를 해줘요. 그래서 요걸 뿌렸을 때 풀이 안 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당에 풀이 너무 많아서 약을 뿌렸는데 근삼이나 바스타를 뿌리면 금방 풀이 또 나요. 이 유입되는 종자들이 있거든요, 바람에 실려서. 그럼 그런 애들은 그 앞에 뿌린 제초제의 영향을 안 받고 다 풀이 나는데, 알리온 플러스 같은 약을 치게 되면 나 있는 풀은 싹 죽죠. 왜냐면 여기 근삼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풀씨가 날아오면 이 인다지플람이라는 성분이 그 땅에 처리가 돼 있다가 코팅이 돼 있다가 날아온 풀씨가 풀이 발화가 안 되게끔 해줘요. 그래서 짧게는 서너 달에서 길게는 6달, 7달까지 풀이 안 나는 기간이 효과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1년에 한 2번만 쳐도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하우스 옆에 많이 치거든요. 하우스 옆에 풀이 자라면 벽측창이 말려 올라가면서 풀이 끼거나 하면 이게 좀 고장이 나거나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우스 옆에 쫙 이 약을 뿌려놔요. 그런데 뿌려놓으면 거의 뭐 1년 동안 풀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하우스 옆에만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신 저 이런 거 잘 써야 되는 게, 내가 뭐 심어야 될 자리 뿌리면 큰일 나겠죠. 풀이 나지 말라고 해서 뿌리는 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뿌리게 되면 내가 뭘 심어야 될 자리 뿌리면 크게 피해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선택성이 있는 제초제 중에서도 아까 이 선택성이 이제 대상 잡초별로 또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성 제초제로 분류가 된 것 중에 대상 잡초별로 뾰족한 풀만 죽이는 약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뾰족한 풀만. 요거는 잎이 넓은 풀만 죽여요. 그래서 자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풀이 나 있는데도 약을 딱 뿌리면, 이걸 뿌리면요 잎이 넓은 것만 싹 죽어요. 그리고 잎이 좁은 피나 발행이들은 하나도 안 죽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요걸 뿌리잖아요. 풀이 많이 나 있는데, 여러 가지 풀들이 나 있는데 이걸 뿌리면 또 잎이 넓은 풀들, 뭐 망초 때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뭐 깨풀도 있을 거고 잎이 넓은 풀들 있잖아요. 쑥도 그렇고 하나도 안 죽어요. 근데 대신 강아지풀, 피, 발행이, 세포화풀 이런 뾰족한 풀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런 그 프레픽이나 이런 약들은 메르시라는 약도 있는데 같은 약입니다. 이런 약들은 그 억새나 갈대를 죽이는데도 제가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얘들은 뾰족한 풀만 딱 골라 죽이는 애들입니다. 선택성이 있고, 얘들은 둥글둥글하거나 잎이 넓은 애들만 골라 죽이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 풀이 잎이 넓은 애들만 골라 죽이는 이런 약들을 이제 주로 잔디에 많이 쓰거든요. 얘들은 잔디는 안 죽고 풀만 죽어요. 그래서 잔디밭에 풀을 우리가 방제를 할 때 이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제초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약들입니다. MCPP하고 밤벨, 뉴갈론, 하늘나래 이런 약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작용 기작에 보면 H04라고 돼 있어요.
요게 이제 H공사가 작용 기작인데 호르몬 이행형이라 그래서 그 얘들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옥신이나 이런 걸 교란을 해요. 그래서 식물을 죽이는데 이게 이 이행성이란 게 있거든요. 그 타고 어디 흘러가는 걸 이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양 내의 이행성도 굉장히 좋고 식물 체내에서 이행성도 굉장히 좋아요. 양방향으로 막 이거는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내려도 가고 하는 굉장히 이동성이 좋아서 잔디밭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 밑에 이약을 치면요 나무가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무 근처에 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실제 이약 뒤에 보면 등록이 돼 있어요. 아카시아 잡목 제거라고 잘 보시면 아카시아 잡목 제거. 이제 아카시가 나무죠. 잡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죽이는데 등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나무에 치명적인데 이걸 잔디밭에 친다고 해서 잘못 쳤다가 소나무를 죽이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래서 H공사라고 된 이게 뚜껑이 노란색인데 작용 기작에 H공사라고 이렇게 적힌 약들 있잖아요. 이런 약들은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산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뿌리가 땅에서 이렇게 뻗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무 줄기 옆에 안 쳤다고 해서 안 친 게 아니고 뿌리가 뻗어 있는 그 반경 안에는 이런 약들을 치시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약을 치고 난 뒤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비가 와서 좀 땅이 젖어 있는데 이 약을 치면 그런 피해들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H공사라고 된 약들 있죠. 여러분 절대로 이것도 H공사입니다. 보십시오. 절대로 나무 근처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무 죽인다고 흔히 근사미를 많이 써요. 대부분 보면 나무 죽인다 이러면 뭐 뿌리 근자 죽을 사자니까 뿌리를 죽이니까 근사미가 제일 잘 넣는다고 생각하죠. 이 약들에 비하면 근사미는 약도 아니에요. 나무를 죽이는 거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 약들은 작용 기작이 그 노란색 뚜껑에 작용 기작이 H공사 옛날에는 O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 약이 혹시 집에 있으면 나무 근처에 치지 마시고 내가 저 나무 죽이고 싶으면 이걸 쓰세요. 근사미보다 훨씬 잘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은 경협 처리제잖아요. 이렇게 자라고 있는 풀을 죽이는 걸로 분류가 또 되죠. 자라고 있는 풀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런 풀들은. 근데 자 아까 알리온 플러스하고 이 알리온이라는 약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인타시플람이라는 약이 이 그 성분이 발화 억제제거든요. 풀을 못 나게 합니다. 요거는 경협 처리제가 아니고 토양 처리제죠. 그러니까 요걸 조그만 간병 이걸로 600평을 뿌릴 수 있거든요. 이걸 600평에 뿌려놓으면 풀이 6달 동안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100%안 나는 건 아닌데 뿌린 자리 안 뿌린 자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즘 도시농업 쪽으로 이제 그 은퇴하시고 도시 근교에 땅을 사가지고 자주 못 가시는 분들은 나무를 좀 심어놨는데 막 나무 밑에 풀이 나갖고 예초하다가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 많아요. 그분들은 이런 알리온 이런 약들을 활용하시면 정말 편해집니다. 요거는 그 나무에 이렇게 치다가 나무 줄기 있죠. 1년생 이상 한 그러니까 2년 정도 이상 된 나무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옮긴 나무들이나 어린 나무들은 제외를 하시되 어느 정도 큰 나무들은 직접 나무 줄기에 맞아도 나무가 아무 해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토양에서 굉장히 막 깊이까지 내려가고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토양 표면에 처리만 돼서 딱 거기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무에 해를 안 줘요. 나무 뿌리에까지 해를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보통 그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그런 처리층이 깨지게 되는데 이런 알리온 같은 약들은 처리층이 굉장히 좀 튼튼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사람이 밟거나 해도 비교적 다른 약보다는 좀 오래 약효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발화 억제제를 잘 활용하시면 풀을 죽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다시 안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 나는 기간이 더 길면 길수록 사람의 이제 그 어떤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고 더군다나 이 약 그 장점이 뭐냐면은 잔디밭에 칠 수 있어요. 잔디가 시퍼렇게 자라고 있는데도 이 약을 치면 물론 살아있는 풀은 안 죽지만 거기에 풀이 안 납니다. 풀이 현저하게 안 나요. 그래서 잔디밭에 어떤 그 풀관리, 제초 관리할 때 이런 약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옛날에 이제 요거는 발화 억제제죠. 잔디에 풀이 안 나 있을 때 이걸 치면 풀이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이미 풀이 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씁니다. 많이 아시죠? 사람들 잔디로 이제 모니먼트 이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 이 모니먼트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잔디밭에는 대부분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무에 굉장히 안전해요. 이 약이 비산이 됐을 때 나무에 큰 피해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산을 시켜서 나무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초제를 쓰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떤 적용을 하지 마시고 적용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하시든지 이렇게 글을 남겨서 꼭 물어보시기 바래요. 그 이 약은 수목의 안정성이 높다는 거지 100%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약을 치게 되면 예를 들어 잔디밭에 있는 관목, 회양목이나 이런 거 철쭉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쪽 근처에까지 약을 치다가 약이 좀 비산이 돼서 회양목이나 철쭉에 맞아도 걔들이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디밭에 풀 관리할 때 예를 들면 이 약이나 이 약만 치는 게 아니라 이 약과 이 약을 같이 치게 되면요, 잔디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 있는 풀은 이걸로 죽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풀을 못 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잔디밭에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마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도 그래요. 이런 약들을 뿌리게 되면 관목에 수목에 조금 안전하면서 풀들이 죽기도 하지만 안 나니까 깨끗한 잔디밭이 유지가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목 내지 관목들에 100%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산이 됐을 때 다른 약보다는 위험성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무에 뒤집어 씌우시면 안 돼요. 이런 약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물 재배할 때 쓰는 그런 약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선택성이 있다는 거겠죠. 노란색 뚜껑이니까. 스톰프 같은 거 보면 당근에도 치고 뭐 마늘에도 치고 막 쳐요. 근데 이런 약들을 1년생 잡초 잡는 약인데 심어놓고 이 약을 위에다가 탁 뿌리면 대상 식물들은 발화가 되고요. 나머지 풀들은 이제 발화가 안 되는 그런 약들인데 이런 약들 원오프 같은 경우는 이 옥수수밭에 치는 약이거든요. 근데 옥수수 3-5엽기에 잡초 경합 처리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옥수수 3-5엽기면 뭡니까? 옥수수가 자라고 있을 때잖아요. 자라고 있을 때 옥수수 사이에 이 약을 쳐서 옥수수에 이 약이 맞아도 옥수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풀은 죽고. 그러니까 옥수수밭에 풀을 방지할 때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성을 이용하면 농사를 짓는 데 대한 그 노동력 절감으로 이어지고 노동력 절감은 생산비의 절감으로 이어져요. 생산비가 절감이 돼야 수익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성은 필수 불가결하게 어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제초제들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 그 트리보닐이라고 이거 마늘이나 옛날에 양파 하시던 분은 많이 아시는데 봄에 우리 마늘 보면 구멍 사이에서 막 풀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일일이 뽑아주기도 힘든데 이 트리보닐을 싹 뿌리시면 마늘은 안 죽고 풀만 싹 죽어요. 그리고 풀이 안 나요 또. 요것도 뿌리면 죽이기도 하고 억제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늘에 등록은 돼 있습니다만 쳐보면 조금 그 약한 개체나 좀 어린 개체들은 성장이 좀 억제가 되는 부작용은 있더라고요. 근데 죽지는 않고 성장이 좀 억제가 됐다가 다시 회복이 되긴 해요. 그래서 마늘 포장에 마늘하고 풀이 같이 막 구멍에서 올라와 있을 때 선별해서 풀만 죽이는데 효과적인 약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좀 구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약이 소량만 수입이 돼서 지금 원재가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사용하시면 마늘밭에 풀 제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발화 억제제 봉지에 들어가 있고 얼마 안 해요. 3-4천 원 하는데 이거 하나로 100평을 뿌립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대상 작물들이 있잖아요. 콩, 옥수수, 감자, 뭐 고구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심어놓고 뭐 무도 마찬가지고 비트도 그렇고 파종을 해놓고 이걸 위에다가 쫙 가루를 뿌려놓으면 비트나 이런 해당 작물들은 올라오는데 다른 풀들은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풀이 현저하게 안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써요. 알라클로르라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효과가 보통 한 달에서 한 50일까지 유지가 돼요. 거의 한 2달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제 뭐 심기 위해서 이걸 심어놓고 이걸 뿌렸어요. 이걸 뿌렸는데 이거는 발화를 억제하는 약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약들 이것도 마찬가지고 발화 억제하는 약들은 트리보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화 억제 기능이 있어요. 발화를 억제하는 거니까 내가 뭘 심었을 때 내가 심은 것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을 썼을 때는 이 약의 효과가 다 끝난 뒤에 다시 다른 걸 심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뭘 심어서 이 알라클로르가 들어가 있는 라쏘나 알라를 쳤는데 실패를 했어요. 뭐 비가 많이 오든지 해서 씨가 안 났다. 그래서 그러면 갈고 다른 거 심어야지 라는 게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 심은 작물도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쓸 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약들을 쓸 때 이 선택성 제초제는 제외하더라도 비선택성 제초제는 흡수 이행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야 풀이 잘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저는 이런 약들을 칠 때 이런 침투제를 혼합하는 거를 권해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모두삭이라는 데서 나오는 침투제인데 침투 확산제 이걸 뿌리게 되면 식물에 더 잘 부착이 되고 더 잘 침투가 돼서 더 많은 약 성분이 생장점 그 작용점까지 이행을 하겠죠. 이동을 해요. 그래서 효과가 높아집니다. 제초제를 사용할 때는 침투제나 전착제를 좀 섞어 치는 것도 도움은 된다. 그리고 이 맥스로드 같은 약 같은 경우는요. 그 풀미풀이라고 이 약을 전용으로 뿌리는 그 살포기가 있어요. 그게 1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 약을 원액을 넣어서 이렇게 원액 살포기라는 기계인데 거기 넣어서 치게 되면 이 약 두 병이 1리터거든요. 그 큰 병이 그 큰 병을 한 병 꼽아서 약 600병에서 700병을 약을 칠 수가 있는데 보통 물 한 마리 20kg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기계까지 포함해도 3kg가 안 넘어요. 키껏 3kg 정도 사람이 들고 있으면 남자는 그거 표도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약 700평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면적에 제초제를 처리해야 될 때는 이 맥스로드라는 약과 풀미폴이라는 원액 살포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원액 살포기는 제가 사진을 같이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초제를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보고 그런 분류를 할 줄 알면 약을 또 어떻게 쓰면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필요할 때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제초제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조금 인식을 하고 있으면 제초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그죠?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